안녕하십니까, 남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파이널 강의는 어떤 강의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 강의이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마지막 강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강의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상과 목표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면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일부 대학에서 과학논술까지 출제된 대학들이 있는데, 과학논술을 빼고 수리논술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한 모든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을 딱 정했다, 이미 원서를 넣었거나 시험 시간이 지금 결정되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모의논술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 것인가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수업이 바로 파이널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수리논술 주제를 적중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분명히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과 주의할 점, 그 다음에 풀어본 경험까지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정말 출제됨으로써 대학 가기가 되게 쉬웠다, 덕분에 선생님 대학 왔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얘기보다도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거지만 막판에 바짝 공부한 그 파이널 결과로 대학을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바로 파이널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출제될지 알게 됩니까? 적중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런 대학들만 진행을 시킵니다. 모든 대학들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 대학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설 강의들을 올려놓은 그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제가 파이널이라는 이름을 붙인 대학들은 다음 같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학습 시간에 여유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논술을 치는데 금요일날 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수능이 끝났기 때문이다. 자,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한두 개만 보고 들어가는 게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지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시간이 되게 없기도 하고, 또 당장 내일 시험이 이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자마자 또 다른 대학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반해서 학습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 같은 경우입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대학들이 몇 개 안 겹치기 때문에 한 대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죠. 수능 끝나고 논술을 공부하자가 아니라, 사실 수능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논술부터 좀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수능을 친 다음에 그 주 주말에 논술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논술을 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학교 자체를 거의 안 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 가고 아예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확보가 되게 되고, 한 주나 두 주가 지나고 나면 이미 중요한 대학들, 몇 개 대학들이 다 시험이 치러진 그런 상황이라서 남은 대학들 같은 경우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있어서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없이 수리논술 혹은 약간의 과학논술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공부해 나가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학습 시간이 여유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학습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의 주제를 알려주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제대로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만이 파이널 강의의 주 목적인 적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반복 출제돼야 적중이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해? 매번 서로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랑 저 문제가 매번 다르게 출제가 되다 보면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적중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골고루 이것저것 풀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대학은 요런 유형의 문제가 항상 요때 1번으로 출제가 되더라 라는 성질들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주제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나오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대학이 있다면 그 주제들을 아예 다양하고 제대로 다방면에서 관찰해 나가는 것들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그 중에 한 주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적중이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상 주제를 모아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예상 주제 자체가 예를 들면 3개면 7분의 3의 확률, 7개 예상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수업을 들으면 7분의 3, 4개면 7분의 4,
5개면 7분의 5가 되는 식으로 예상 주제 모음을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루하루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온다면 잘 풀 수 있겠다, 이게 나온다면 잘 풀 수 있겠다, 이게 나온다면 잘 풀 수 있겠다 라고 확률이 단계별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 반복적으로 출제되던 패턴을 엎어버리고 아예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예상 주제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메리트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강의가 바로 어떤 강의다? 파이널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리 논술에 대한 기본기들이 갖춰져 있으면 참 좋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학들이 여유 있게끔 잘 살펴주면 좋겠죠. 또 가끔 시너지가 있는 대학들도 있어서 이 대학이랑 이 대학은 문제가 매우 비슷하고 예상 주제도 겹친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때 참고해서 같이 지원했었더라면 훨씬 더 또 대학을 진학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파이널 강의라는 것은 제 커리큘럼의 가장 마지막이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공부해야 되는, 심지어는 수능이 끝난 그 다음 날에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강의가 파이널 강의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많이 잘 다잡아서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끝까지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